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스스로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끝났지만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논란은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마지막인 폐막식에서는 중계 화면에서 한국팀의 모습이 통째로 빠져있어 한국 패싱 논란이 커졌습니다. 8일 저녁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폐막식에서 국가별로 기수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이 입장하는 순간에는 빠르게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국 선수들이 함께 춤추는 장면에서도 한국 선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계 방송의 진행자가 한국 선수를 보고 싶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혐한 올림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언론은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 말도 안 되는 부정적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열린 여자 탁구 단식 한일전 경기에서는 플래시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장 한쪽에서 플래시가 강하게 빛났고 이를 본 한 일본인은 SNS에 사진과 함께 더러운 한국 방송국 제작진이 일본 선수들의 눈에 빛을 내며 경기를 방해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무례하고 언론은 경기를 방해하는 데 가담하는 원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야후재팬에도 관련 기사가 올라갔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일본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플래시로 경기를 방해한 취재진은 일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날조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외 취재진은 갈색 조끼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하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인 취재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취재진의 출입증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고 AD 카드 색이 주황색이었습니다. 주황색 AD 카드는 올림픽 방송 서비스 색이어서 바로 일본인 취재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혐한은 병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31일 한국과 일본의 여자 배구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영화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2의 피말리는 접전 끝에 마지막 세트에서 12대14까지 몰렸던 한국이 연속 4점을 따내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도한 일부 한국의 기사에 일본은 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일본 폭격, 일본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 칼을 꽂았다 라는 한국 측 기사 제목을 보고 경기에서 이긴 것을 마치 상대의 목숨을 끊어놓은 것처럼 전하는 나라에 품격 따위는 없고 두렵다 라며 정말 비상식적이고 불쾌하다 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동조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한국의 도시락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일본에서는 거의 매일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에 관한 기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최대의 실패이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한국 인터넷상에서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을 비난하는 글이 폭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너무 맛있다는 건 오산, 선수촌 밥을 정치 이용한 한국의 혼자서 씨름, 한국의 도시락은 영양상으로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따로 식사를 준비한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이터 통신이 한국 도시락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방사능식품의 위험성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올림픽 기간 중 후쿠시마 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방사능 기준치를 100배나 올렸습니다. 100배나 올린 기준치를 넘어버릴 정도로 현재 후쿠시마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혐한성 기사에는 한국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대해 나쁜 댓글을 다는 일본의 우익 성향의 네티즌들이 긴장할 일이 광복절을 앞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법정 앞에 서게 한 한국 기업,
미국 로펌과 손잡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국의 한 기업과 미국 로펌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한국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라카이 코리아로 국제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국제소송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인 미국 로펌 선임까지 완료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 로펌 루이스 앤 리는 뉴욕주에서 열린 라카이 코리아의 역사 왜곡 국제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시간과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다짐을 보여줬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역시 포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부터 폐막까지 일본은 지속적으로 라카이 코리아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이러한 게시글마다 일본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한국의 전매 특허, 이것이 진정한 문화 도둑의 장이 아니겠어? 법적으로 무엇에 호소한다는 거냐, 구걸민족 등 이들의 댓글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모든 것이 싫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QR코드 티셔츠부터 2021년 광복절을 맞아 진행되는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국제소송까지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낸 도쿄올림픽이 진행되는 중에도 혐한은 부지런히 작동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라카이 코리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램과는 다르게 라카이 코리아는 함께 싸울 미국 로펌을 성공적으로 선임했고 세계 언론은 미국의 유명 로펌과 함께 손을 잡아 시작을 알렸으며 세계인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며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 비용의 일부가 쓰인다는 감사 후원 박스를 구매하며 한국적인 상징물을 패션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시, 하성운, 전효성 등의 연예인까지 합세해 더 이상 일본 시장에 묶였던 한국이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로펌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도메인 소송, 명예훼손 등을 진행해왔던 곳이며 한국의 법무법인 또한 중국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에서 로펌 활동 경험이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막강한 에이스들이 뭉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소송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라카이 코리아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네티즌들로 일본이 1000개의 악플을 달면 한국 네티즌들은 2000개의 댓글로 대응했고 독립운동가가 그린 태극기 감사 박스를 통해 국제소송에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 박스 안에는 한국적이고 의미 있는 제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광복절 당시 한국인들은 조국의 해방을 기뻐하며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앞둔 지금 라카이 코리아가 시작한 소송에 김민주, 이용, 이은숙, 오태진, 전승현, 김영신, 최현우, 박성혜, 이승희님 등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기업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정말 커다란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라카이 코리아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후원자 명단과 같이 내건 문구입니다. 지난 과거라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왜곡의 죄 또한 씻을 수 없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라카이 코리아의 활동이 더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